여러분들의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됩니다. 올해 시급은 8,590원인데요.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선 노동법의 저는 이주영 노무사. 신선미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어렵고도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 아주 바로 중요하죠.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8월 5일에 확정되었죠. 2021년도 최저임금 얼마로 확정되었나요? 올해 시급은 8,590원인데요. 1.5% 내년도 시급 올라서요.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월급은요.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아, 내가 숫자에 약해. 최저임금이라는 게 많이 오르면 사업주분들께는 부담이 되고요. 적게 오르면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요, 노동부가 딱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1일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해보세요 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9명, 두 그룹의 생각을 조율하는 정부 측 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의 위원들이 있는데요.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한 후에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됩니다. 네,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페이스북에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많더라고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본인이 프리랜서든 알바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든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본격적인 질문 답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님 질문인데요. 제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까지 다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인데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이 질문 되게 많았어요. 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급이죠. 그래서 월 단위로 임금을 받으신 분들은 내 시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아는 건데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예를 들어 달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기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을 산정한 단위가 한 달이냐 한 달이 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 내역에 매달 얼마가 상여금으로 책정되어 있다거나 기본급의 몇 %로 한 번 이상 꾸준히 지급되는 경우는 100%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고요. 한 달이 넘는 경우, 예를 들어 연 단위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12로 나눠 매월 지급할 때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0%, 즉 35만 9,062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열심씨의 월급 내역서를 빗대서 볼게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열심씨는 정기 상여금 50만 원을 받으시는군요. 이게 연 단위로 지급되는 보너스라고 했을 때 50만 원에서 35만 9,062원을 빼면 14만 938원이죠. 이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즉 식비에는 10만 원을 받으셨네요. 복리후생비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즉 10만 원에서 8만 9,766원을 뺀 1,23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열심씨의 월급 내역에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내역은 기본급 170만 원, 정기상여금 14만 938원, 복리후생비 1,234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씨 최저임금은 185만 1,172원이네요. 이걸 일주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 시급 월 환산액인 179만 5,310원과 비교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네요. 참고로 내년 2021년에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로 계산하면 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딱 가면요. 오른쪽 중간 아래에 최저임금 계산기라고 딱 돼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내가 1급 근로자인지 월급 근로자인지 체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만약에 1급 근로자면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고 월급 근로자면 주 40시간인지 20시간인지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력하시고 상여금이라든가 각종 수당 해당하는 부분 입력하시고 수기간 중이냐 아니냐까지 하시면 띡 떠요. 당신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기다.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명자님의 질문이네요. 최저임금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던 와중 해고를 당한 경우 못 받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신고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전자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지급하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런데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뭐 진정서를 제출을 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건 그치 근로계약서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에 대한 입증이면 그렇죠. 교통카드 내역 그런 것들을 좀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를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감독관들도 조사하기 편하고 여러분도 권리구제를 조금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에 항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계시네요. 허노을님,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요. 그 기간 안에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네, 임금 시효와는 별개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게 5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배두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수습기간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해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로 월급을 받았는데 만약 정직원 되기 전에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일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건데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맺으셨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6개월만 일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었다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네. 없고 그런데 만약 1년 이상 계약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많이 잘 모르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로했을 때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90%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사업장에서 실수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는데요. 점주분에게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의점으로 일자리를 찾았는데 문제는 그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준다는 거였어요. 집 주변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알바비를 제한하더라고요. 일했던 편의점에서 개인적 보상도 받고 싶고 편의점들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제시하는 것도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알바비를 받는 것은 신고하시면 돼요, 노동부에. 근데 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제한을 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처럼 그 편의점에 일한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는 서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반드시 작성해야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바하시는 분들이 연락도 없이 그만두거나 갑자기 그만둬. 진짜. 엄청 많아요. 월급을 또 미리 달라고 줬는데 가게 안 나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약속이라면 일하는 사람들도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연락을 해주던지 그렇죠. 기한을 좀 줘서 후임자를 뽑을 수 있는 좀 여유를 좀 주는 게 네. 서로 간의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진짜 지켜주셔야 됩니다. 김하영님의 질문입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회사 내 규정이 최저임금법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규약을 먼저 변경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도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은 회사 내규와 상관없죠. 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이어도 한국인이어도 모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우영님의 질문인데요. 원래 알바하기로 되어 있던 시간보다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일당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지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인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몇 배로 더 줘야 되는 건 없지만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5는 없지만 1은 지급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온 OX 답변. 이제 매번 할 건가 봐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좌판으로 장사하는 곳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O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장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입사 전 최저임금 미달로 합의한 상태에서 입사했을 경우에 제가 임금 합의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요청 다시 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임금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최저임금법이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행법규라고 하죠.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며칠만 하는 알바도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O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물론 적용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 드렸고요. 이런 경우 있었어요. PC방에서 일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180만 원짜리 컴퓨터를 줄게. 그런 그러면 상황이 이게 있죠? 최저임금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을 참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그건 그래서- 통합 원칙 위반이지. 그렇죠. 이건 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돈이 상관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이 노동부 1350이 물론 훌륭하지만 너무 바빠요. 요즘에 지원금 업무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상당 업무가 바빠서 만 15세에서 만 24세의 청소년 근로자 혹은 대학생 분들은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 그리고 전화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요. 노동부 가자 그러면 참 골머리 아플 수 있어요. 네. 근데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서 무료로 대리를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랜선 노동법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유용하셨나요? 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 노동법에 관해 다음 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두 노무사가 전해드리는 랜선 노동법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